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께 나의 상태는 어떤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의 상태가 어떤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되게 힘들게 번아웃을 빠져나왔어요. 실은 고백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제가 뭐 힘들다 징징징징 하면 힘내세요 라고 얼마나 따뜻한 댓글을 주시겠어요. 그쵸? 그런데 제가 이제 아직 미숙한 거죠. 힘들 때 힘들다라는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안 힘든 척을 하는 것이 제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빠져나오고 나니까 되게 힘들었었더라고요. 때는 언제였냐? 네, 올해 1월 한 달이 저에게는 굉장히 정말 캄캄한 터널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단순히 기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 기분이 좋을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일을 4년 차, 5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뭐 조회수든 댓글이든 혹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평가받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 스스로 저도 모르게 굉장히 지쳐 있더라고요. 평가는 물론이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창작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근데 몰랐어요. 제가 힘든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고 마감해야 되는 책이 있어서 쓰는데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글이 안 써지는 적이 없었는데 거의 이제 기계처럼 앉아서 막 열심히 썼거든요. 소처럼 쓴다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정말 열심히 써왔는데 안 써지더라고요. 집중이 되지 않고 엉덩이를 붙일 수가 없었고 잠깐 쓰다가 핸드폰 보고 잠깐 쓰다가 인터넷 들어가고 잠깐 쓰다가 인스타 하고 있고 잠깐 쓰다가 유튜브 들어가서 댓글 보고 있고 하면서 집중이 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그러면서 영상을 찍는 것도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실은 이제 지난 1월부터 제가 영상 개수를 5개에서 매일 평일에 맨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3개로 줄였던 거는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영상을 찍어야 되는 날에는 이렇게 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계속 힘들고 찍기 전에는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찍어야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싫어서 막 눈물이 날 정도인데 진짜 참고 아닌 척 하면서 영상을 찍었던 것 같고요. 지금 빠져나오고 보니까 그때 내가 심각한 번아웃 상태였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또 늦었지만 고백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태예요. 그러고 보면서 또 오프라인 강연에서 만난 분들이 제게 좀 간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그 이유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는데 제게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요즘 힘들어요. 힘든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빠져나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의 힘든 우울하고 힘든 것 때문에 아이한테 자꾸 폭언을 하게 돼요. 제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드니까 그걸 다 아이한테 너무나 모진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조절이 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봐요 하시면서 이런 스트레스가 과다하게 쌓이고 저처럼 번아웃 상태가 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해서 평소답지 않은 어른답지 않은 미성숙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는 안 그랬을까요? 네, 어마어마했죠. 막 애들한테 소리를 갑자기 지르지를 않나 집안 꼴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막 하나도 청소를 안 하기도 하고요. 네, 뭐 원고를 쓰겠다고 해놓고 막 계속 밀려놓고 내 출판사한테 너무나 죄송한 행동도 했고 막 폭식을 하고 그리고 드라마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네, 열심히 하던 독서도 중단하고 하면서 평소답지 않은 제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네, 아무도 저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스스로 제가 저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굉장히 무기력하고 실천력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평소와 다른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인 것처럼 자책하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자존심이 좀 상하고 네,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폭식을 하고 운동을 안 하고 네, 책도 안 읽고 드라마만 보고 누워서 지내고
눈은 침침해지고 살찌고 의욕 없고 에너지 없고 자꾸 폭언은 나오고 집안 꼴은 점점 네, 돼지우리가 되어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빨리 어쨌든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 그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독자님들의 고민과 저의 고민이 맞닿아 있었어요. 제가 빠져나온 방법 그리고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작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그 방법을 찾았어요. 오직 딱 한 해만 다정한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 제목이 오직 딱 한 해만, 1년만 다정한 이기주의자가 되재요. 엄마들을 향해서 쓴 책이고 그냥 제가 읽고 마음에 다 와닿는 문장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책을 소재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제까지 계속 가족을 위해서만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과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지금부터 딱 1년은 이기주의자가 되어보자. 나를 돌보며 살자. 그런데 차가운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다정한 이기주의자가 되자. 즉, 내가 나를 돌보면서도 충분히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을 내가 나 먼저 생각하고 내 위주로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한 달에 하나씩 미션이 주어져요. 그래서 12월까지 12개의 미션이 있고 저는 그 미션들을 읽어가다가 여기 나온 것 중에 8월에 8월 미션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시기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방법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우리 어머님들도 이런 방법은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냐면 뭔가를 아주 작은 것도 좋으니까 시작해 보세요 라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시작이 주는 에너지와 좋은 감정들이 있어요. 뭔가를 시작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난 순간부터 준비를 하고 마음에 설렘이 있죠. 그리고 시작되기를 기다리게 되고 막상 시작해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내 예상보다 재미없거나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작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는 순간 우리들은 이미 그 전에 없던 활력과 의욕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게 돈을 위함이든 내 취미생활을 위함이든 내 성장을 위해서든 내 외모를 위해서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는데 전에 하지 않았던 혹은 하고 싶었으나 하려고 했으나 미뤄놨던 한 가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눈빛이 달라지고 생기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력한 모습 그리고 지친 모습 그리고 폭언을 일삼고 뭔가 방치되어 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늘 짜증과 신경질과 나쁜 말을 일삼는 그런 모습들이 개선될 수가 있어요. 그것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네, 저를 믿고 한 번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그래서 3월 이제 우리 아이들 개학이 다가오잖아요. 개학이 되어서 아이들이 새롭게 학교에 적응하게 도와주는 것도 엄마의 역할은 맞아요. 가장 중요한 역할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그참에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새 학년을 출발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잖아요. 시작을 앞두고 그런 마음일 텐데요. 그 텐션 우리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애들은 굉장히 설레어하고 혹은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고 매일 살던 대로 그냥 정말 영혼 없이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반복 하고 있으면 애들이랑 텐션이 안 맞아요. 우와, 어때? 새 학년 어때? 엄마도 새롭게 3월 2일부터 이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 혹은 너무 힘들어. 너도 힘들지? 너무 재밌었어? 엄마도 이거 재미는 있었어. 하면서 같이 시작하는 그런 3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운동이 되었든 독서가 되었든 글쓰기가 됐든 그리고 뭐 모임에 새롭게 나가든 간에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루틴이 아니어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도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새롭게 이제 새로운 분야의 글쓰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그 글쓰기가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 자기 복제를 막 하고 굉장히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네. 단편 소설을 한번 써보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책도 지금 구해다 놨고 3월 2일부터는 이제 단편 소설 쓰기에 돌입하기 위해서 저는 그 전까지 준비를 할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냐면 다른 쓰던 원고들을 잘 마감해서 그것들이 책이 될 수 있도록 잘 원고를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단편 소설을 쓰기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것들을 미리 책을 읽어둘 거고요. 그리고 단편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도 정해야 되고요. 단편 소설을 매일 얼만큼씩 어떻게 쓸 것인지 루틴도 정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단편 소설을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가진 지가 벌써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이래 바쁘고 저래 바빠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시작해야겠다,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는 시작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 저는 이미 좀 눈빛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번아웃을 천천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들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제가 설마 단편소설을 써서 팔자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네. 뻔할 거예요. 네,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그냥 이제는 생각만 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 활력과 에너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엉망진창이고 재미 하나도 없지만 쓸 거예요. 써서 공모전에 내는 게 제 목표예요. 떨어지겠죠. 네, 저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요. 정말 하늘이 도와서 정말 만에 하나 좋은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제가 뭐 이제 와서 소설가로 대성을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지 않고 50대, 60대로 미루지 않고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저를 비롯한 저의 에너지를 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미뤄뒀던 이걸 시작할게요. 뭐 필라테스 미뤄두고 계셨으면 시작하시고요. 달리기 하실 거면 저 마라톤 처음으로 나갈 건데 달리기 연습 시작할게요 하면서 우리 3월 2일부터 시작할 거 미리 정하고 계획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아이들 3월 2일에 학교로 싹 출발하면요. 그날 시간, 그리고 또 저녁 시간, 우리 직장 다니시는 어머님들은 저녁 혹은 주말 시간 활용하셔가지고요, 새로운 것을 시작해서 그 아이들, 새로운 곳에 시작하는, 새로운 학년을 시작해서 이만큼 들떠있는 아이들과 같은 텐션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3월 2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는 어머님들, 정말 만나면 우세요. 우시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힘든 말씀들 하시는데요. 진심으로 용기 드리고 싶고요. 누구도 나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결국 움직여야 되고요. 결심해야 되고요. 실천으로 옮겨야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들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한 가지씩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 뭐하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또 나는 시작할 생각도 못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맞다, 이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